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폭락이 끝났습니다. 이제 폭락세는 마감이 됐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미크론이라는 저런 악재에 휘둘렸던 개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분들은 그냥 순진하게 언론을 보면서 오미크론의 위기가 발생했구나, 주식시장 팔고 떠나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조심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외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드스탁이 랠리하고 있다. 예, 2week high랍니다. 2주치 최고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언론들은 지금 얼굴을 싹 바꿔서 2주째 최고가를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이 높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백신이 업데이트됐답니다. 예, 화이자에 대한 거겠죠. 바이오엔텍이랑. 그래서 optimism,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안이 꾸준하다라는 건데요. 차이나 마켓이 상승했는데 에버그란데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탁이 낮게 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시초가가 좀 낮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게임스탑의 주가가 실망적이라는 건데요. 게임스탑 자체가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때 뭐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급등락을 반복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을 꾸준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본 프라이스, 자, 탄소의 가격이 거의 최고가 갱신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이 석유, 석탄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보고 계신 현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화이자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믿을 수 있나? 이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는 팩트다라는 얘기가 가장 개소리죠. 자, 왜 뉴스에 저런 주관을 넣을까요? 믿을 수 있나? 라고. 일단은 화이자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누가 했겠습니까?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가 했겠죠.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단은 연구 결과, 팩트를 제시하면서 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앞으로 3차 접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어찌되었든 3차 접종 얘기가 나오면 오미크론은 조금 완화될 조짐을 보일 겁니다. 굳이 백신 접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확산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 시민들의 좀 방역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럴 거기 때문에요. 또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 거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6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오미크론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떨어졌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예상보다 8년 빨리 온 인구 감소, 50년 후 3천만 대한민국, 요거는 스쳐 지나갈 얘기는 아니고요.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인구가 줄고 이런 거는 다른 문제고요. 앞으로 다가올 대선 토론에서 인구 감소가 아젠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조명을 받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1%, 하이닉스 3%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마녀의 심술 피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큰손 고래, 가격 폭락돼 1억 4천만 달러를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비트코인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봤다가 바닥을 형성하면 그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트코인이 도박이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는 좀 걸으면 되겠죠. 일단은 최근에 비트코인, NFT, 그 다음 뮤직, 뭐였더라? 제가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NFT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저작권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심심치 않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건지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최고가 애플 주식에 몰린 돈 3,400조 원은 한국 GDP의 2배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예전에 지지부진할 때 제가 드렸던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요. 그 장기채를 발행했는데 순식간에 다 사들였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밥만 먹고 돈을 벌 궁리하는 애들이 섣부르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큰손들이 그 애플의 장기채를 바로 사는 걸 보고 아, 애플이 이대로 망하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상승을 담보하진 않겠지만 아, 지금 주가가 애플의 최고가는 아닐 거다라는 게 역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의 측은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 뭐 얘기할 게 없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거의 뭐 V자 반등 이룩했죠. 그러니까 예전 횡보하던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갭상승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은 보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보일 수 있는데 폭락은 끝났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도 V자, 중국 상해종합은 계속 올라가죠. 지금 헝다가 파산했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른 그 회사, 다른 나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유가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자, 악재 호재인데요. 호재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호재로 돌아서고 있고요. 테이퍼링 이슈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테이퍼링으로 왈가왈부하는 건 뉴스 일면을 장식할 수 없을 겁니다. 달코 다른 그 재료라는 거죠. 현재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어놓은 선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악재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거의 완료됐죠. 지수 저항선을 형성했습니다. 이쪽이죠. 3000이랑 3100 정도인데요.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한 3중 바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올라갔으면 좋은데 상승하는 척 하면서 갭상승 이후에 이때 뭐 당연히 3중 바닥이라 생각할 타이밍에 갭상승 시킨 이후에 쭉 떨어뜨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캔들이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조정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영머리역경,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조정을 뭐 그렇게 뭐 보란듯이 보일 거라고 또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자,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죠. 근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소식이 떴습니다. 백신을 3차례 접종하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 소트로비마비죠. 예, 요거를 접종을 하면 이제 오미크론에도 어느 정도 저항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맨날 마니의 심술이 어쩌고저쩌고 하죠. 아까 뉴스에서도 마니의 심술 피했다. 마니의 심술 피했다 이러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거를 왜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내마녀의 날은 진짜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그거는 큰손들이 옵션을 이제 사들여야 되고 선물도 청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뭐 등락률이 뭐 4% 가까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때 동시호가 때 막 엄청나게 떨어진 케이스가 한두 번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마녀의 심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마녀의 심술을 피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마녀의 심술이 언제 어떻게 벌어졌다. 대부분이 내마녀의 심술에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마녀의 심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내마녀의 심술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긴장할 건 없습니다. 보통 선물 옵션 거래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그냥 그날 관망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서우면. 왜냐하면 선물 옵션이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마녀의 날은 허구고 굳이 그날을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랄까 일정적인 이벤트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면 교체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탈탄소, 친환경에 대한 그 로드맵에 얼라인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 뭐 어찌되었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광받을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5G 관련주에 대한 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5G 기반 6G가 본격화된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금투는 이런 평가까지 냈더라고요. 5G 주도주가 6G에서도 대장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5G 주도주가 6G에서도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한 가지 볼게요. 5G 대장주가 뭐죠, 여러분? 주식을 좀 투자해 보시고 제 방송을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KMW죠. 자, 그럼 KMW를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4G 첫해 통일부터 시작해서 4G가 조명받는 구간, 이때 거의 한 4, 5배 올랐죠. 그리고 조정을 크게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죠. 거의 한 7년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5G 첫 개통일 이후에 거의 4배가 올라가 버리죠. 예전부터 시작하면 한 60배 정도 올랐습니다. 60배.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5G건 4G건 6G건 큰 수익을 보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6G를 거론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6G는 지금 선행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먼 미래입니다. 자, 보시면 4G 첫 개통일이 11년입니다. 근데 5G 첫 개통일이 언제죠? 19년입니다. 약 8년이 소요됐어요.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하고 당긴다고 하더라도 인프라를 투자한 것도 있고요. 연구했던 걸 뽑아내는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6년이라고 할게요. 그럼 19년에 첫 개통을 했으니까 6년 뒤면 언제죠? 2025년입니다. 지금부터 4년이 지나야 됩니다. 4년 뒤에 6G가 개통되고 그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G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떤 섹터는 별로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5G 관련주를 매수해도 되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개개별 종목에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5G라는 테마에서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6G 개통은 앞으로 5, 6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지친 개미들이 일주일 만에 2천만 주를 넘게 팔았다. 개미가 팔면 뭐예요? 국룰이죠. 사람 조직 싹 바꾼 삼성전자. 10만 전자로 날아올 때 됐다. 이거는 완전 초를 치는 기사죠. 이런 기사가 뜨면 안 됩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 추세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 추세가 끝났어요, 지금.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만, 여기서 아마 뭐 횡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횡보.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은 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요 신용장고입니다. 신용장고가 급등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거보다 더 낮아졌죠. 자, 그럼 그때 주가가 얼마냐? 라고 하면 8만원대입니다. 8만원대인데 지금 주가는 어떻죠? 7만원 중후반대입니다. 7만 7천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신용장고는 더 줄었는데 평단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신용을 털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용을 털었다. 그럼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느냐?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으로 인한 단기 쇼커버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할 확률이 높고 우리가 예상했던 7만원 초반, 특히 육자가 보일 때는 이건 못 참지. 약간 요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계신 사장님께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관련 의견은 계속 지속적입니다. 오미크론은 우리 주식시장, 특히 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 저점을 보면서 관망하면 될 것 같아요. 2800, 좀 낮게 보면 2700까지, 끝까지만 보면서 관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지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조정은 발생할 거다. 거의 6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최소 3일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왔을 때
굳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리오프닝, 반도체, 바이오, 방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 헝다 파산 위기란 제가 주제를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헝다그룹의 이자 지급 일정을 보시면 12월 28일이 클라이막스입니다. 2억 5,500만을 상환해야 돼요. 그때 윈도우 드레싱, 지금 이제 12월 10일입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이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요. 이게 중국판 리만 사태라는 프레임을 씌웠었는데요. 이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가 떴냐 하면 중국 헝다가 공식 디폴트를 선언했답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연쇄 지급 불능이 현실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피치는 이렇게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런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습니다. 간주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헝다 사태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건.